싫은 사람, 그때마다 의존하면요, 이 지구상에 나 혼자 살게 됩니다. 그런데 싫은 사람이라는 건 뭘까요? 내가 왜 그 사람을 싫어하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그 사람을 싫어하지 않는데 내가 유난히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나랑 안 맞는 사람입니다. 저는 저랑 잘 안 맞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나한테 잘 안 맞는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저는 나름 사회생활을 한답시고 그 사람한테 자꾸 가서 인사하고 그 사람한테 자꾸 가서 말 걸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저한테 고개만 깠다. 혹은 아주 사무적인 말투로 아, 네, 그렇군요. 이런 정도의 대응을 하는 거죠. 제가 무엇을 느꼈을까요? 모멸감 느꼈겠죠. 그 모멸감이 저를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싫어하게 만든 거예요. 그럼 그 모멸감은 누구의 잘못인가요? 사실은 그 사람의 잘못도 있겠지만 나의 실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 그 사람이 나한테 나는 안녕하세요 라고 하면서 친절하게 인사를 했을 때 고개만 까딱하면 이제 저는 같이 고개만 까딱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요즘 잘 지내시나요? 근황은 어떠세요? 라고 했을 때 예, 잘 지내요. 이렇게 딱 간단하게 대답을 하면 저도 간단하게만 말 시킵니다. 재밌는 건 그 사람이 덜 미워집니다. 왜일까요? 내가 준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안 보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 그 사람이 나한테 대하는 것과 비슷하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게 거리 두는 매우 좋은 방식입니다. 자, 거리 둬야 되는 사람들의 또 이런 유형이 있죠. 소위 빅마우스라고 하는 사람들. 남의 말을 옮기고 다니는 사람들을 주로 의미합니다. 이들에게는 어떤 심리가 있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희생양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표적으로 남의 말 옮기고 다니는 사람들은 나에게 매우 곤란한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얼마 전에도 저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제가 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리고 통찰력도 있어. 근데 회의에 좀 늦어서 성실성에는 내가 약간 의심이 되지. 저의 나름대로는 객관적인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은 제가 그 평가의 대상이 됐던 사람을 싫어하고 욕한다고 그렇게 퍼뜨리고 다니는 거죠. 저는 굉장히 난감했고요. 그리고 그 성실하고 통찰력 있지만 회의에 좀 늦는 작은 단점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원망 듣게 됐죠. 자, 이렇게 남의 말을 옮기고 다니는 사람, 특히 내 말을 옮기고 다니는 사람은 어떤 심리가 있을까요? 바로 수많은 사람들을 고립시키려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악취미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이 연대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나 없는 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험담하지 않을까? 혹은 더 나아가 나만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이 뭉치지 않을까? 즉 따돌리지 않을까? 배제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불안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사실 정상적이고 건강한 선택이라면 나를 배제하지 않고 나를 따돌리지 않게 하기 위해 내가 더 다가가고 베풀고 그리고 같이 공존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아주 재밌는 전략을 선택하죠. 바로 나를 배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연대를 분열시키자. 이런 마음들은 반드시 남의 말을 옮기고 다니면서 걔가 이랬대. 너한테 그 사람이 이런 평을 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지나다니기만 해도 갈등과 그다음에 분열이 자연스럽게 따라다니죠. 자, 이런 사람들한텐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까요? 일단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 객관적이고 정당하다 하더라도 꼬투리 잡힐 만한 말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은 따돌림 받을까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따돌릴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처럼 강한 모습을, 강한 어조로 분명하고 단호하게 늘 말씀하셔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 라고 하는
오히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자신 없는 얘기를 자기의 입맛대로 편집해서 옮기는 걸 가장 좋아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딱 취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분명하고 단호한 말투를 더 무서워합니다. 왜냐? 자기가 편집할 수 있는 편집점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러면 이렇다, 저러면 저렇다 분명한 얘기를 하고요. 가장 중요한 조치는 그리고 이게 되겠죠. 내 말을 옮기기 위해서 그 사람은 항상 마중물에 해당하는 말을 저한테 줍니다. 야, 걔 좀 이상하지 않디? 야, 그 친구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일단 그거에는 동의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험담을 하기 시작하면서 내 말을 거기에 묻어서 옮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나는 너한테 동의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먼저 하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평상시에 내가 너한테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네가 전달하는 말에 내가 합당한 말을 혹은 부합되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친한 사람이 옮긴 말 때문에 내가 곤욕을 치르는 겁니다. 나랑 하나도 안 친한 사람이 내 말을 옮길 경우엔 사실 그 사람의 말 자체가 가지는 정당성이나 신뢰도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거리 두셔야 되죠. 친하게 지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거리 둬야 되는 사람들 있죠. 가식적인 사람. 아, 너무 싫어. 저는 좀 허심탄회한 유형의 사람이라서 이 가식적인 사람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세상에 나쁜 가식적인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착한데 가식적인 사람도 굉장히 많죠. 가식적이다. 무슨 뜻일까요? 속마음을 보이지 않는 거죠. 의도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참으로 힘들게 하고 진 빠지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가식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이건 역으로 내가 힘들다는 것이 증거가 됩니다. 참 착하고 좋은데 같이 있으면 힘든 사람들 있죠. 저는 이런 유형의 친구가 동료 교수 중에 있었습니다. 아, 오해하실까 봐 제가 있는 학과는 아닙니다. 같은 대학에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분은 참 좋은데 무엇을 먹을지, 어디를 갈지, 무엇을 할지를 늘 솔직히 얘기를 하질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 같이 뭘 하잖아요. 아, 오늘 참 재밌었어. 야, 오늘 참 보람이 있었네.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걸 하지 않았으니까. 두 번째로 힘들죠. 왜? 그 사람은 항상 나한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합니다. 그러니 맨날 안 좋은 결과의 책임은 나한테 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그러니 미괄식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뭐 먹고 싶어요. 저는 오늘 누구 보고 싶어요. 오늘은 이거 하고 싶어요. 굉장히 솔직히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내가 원하는 걸 하지도 못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하지도 못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사람이 원하는 걸 결국 얘기할 수 없으니 나도 내 패를 먼저 보일 필요는 없죠. 그런데 이렇게 미괄식으로 얘기하면 저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쳐요. 힘들어요. 그러니 자주 만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중요한 단서가 하나 붙죠. 그 가식적인 사람의 능력도 내가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최대한 자주 안 만나는 거고 미괄식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또 다른 유형이 있죠. 이건 특히 학교 다닐 때나 직장 생활할 때 참 많은 경우고요. 사람을 오래 만나게 되면 자주 우리가 경험하는 바입니다. 바로 처음엔 별로였는데 알고 보니 괜찮은 사람. 혹은 처음엔 좋아 보였는데 알고 보니 별로인 사람.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처음엔 별로였는데 알고 보니 괜찮다. 무슨 뜻일까요? 처음엔 나한테 별 관심 없었다는 거죠. 처음엔 나한테 무뚝했다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 괜찮은 건 무슨 얘기냐?
이 사람의 내면적인 장점이 이제 보인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외롭지 않은 진국형 인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외롭지 않기 때문에 군중 속에서 혹은 직장 속에서 혹은 학교에서 나를 만났을 때 굳이 나에게 크게 관심 두며 과장된 모습으로 다가올 필요가 없죠. 그런데 알아갈수록 나에게 자기의 진짜 좋은 본질적 장면을 보여줄 수밖에 없잖아요. 두 번째 유형, 처음엔 참 나에게 좋아 보이는 사람인데 알고 보니 별로인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은 외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 처음 본 나에게 더 많이 집중하죠. 부드럽게 대해주고 배려해주는 걸 넘어서 계속해서 나에게 여기는 여기고 이건 이거고 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물평가까지도 해줍니다. 나보다 더 외로운 사람에게 굉장히 강하게 집착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은 보여줄 패가 이제 나에게 별로 남아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왜 재밌는 건 입사 초기에 친했던 사람 혹은 입학 초기에 친했던 사람들과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관계가 재편이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적절하게 나한테 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한테 다가올까요?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것과 해줄 수 없는 것을 자연스럽지만 명확하게 나한테 느끼게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냐? 형처럼 생각하고 얘기해봐. 언니라고 불러. 이런 말을 너무 일찍 하지 않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이거고 내가 해줄 수 없는 건 이런 정도가 있다라는 걸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의 외로움도 적절히 컨트롤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한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으니 일련의 역량과 능력이 존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조직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 나에게 가장 잘해주는 사람을 너무 그 사람에게 내 속을 보이지 않는 것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사회생활의 한 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